안녕하세요. 이제 10주차 2교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과 이어서 아이디어 평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 시간에는 고객과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고객이 형성이 될 수도 있겠구나. 현재 고객들이 어디에 있구나.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나누면 되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자, 그걸 좀 이론적으로 보면 고객은 모든 사람들이 고객이 되죠. 모든 사람들이 고객이에요. 내 제품을 현재 이용을 해주는 고객이 기존에 있는 고객이고,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는 고객이 신규 고객이고, 내 서비스를 곧 이용을 해주거나 내 제품을 바로 사줄 수 있는 사람이 가망 고객이고, 그리고 아직은 관심이 없지만 나중에 가망 고객과 고객이 될 수 있는 잠재 고객도 있어요. 그래서 내 서비스와 제품이 만족도가 높다면 충성 고객으로 되겠죠. 그런데 충성 고객으로 하다가 실망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메리트를 못 느끼거나 하게 되면 다시 잠재 고객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전 과정에서 이것을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나타나게끔, 이해하게끔, 인지하게끔 해주는 것이 브랜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사의 이미지가 어떻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브랜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삼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애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브랜딩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느끼는 감정, 이미지에 따라서 구매가 되기도 하고 구매를 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선호하는 영역이 달라지기도 하죠. 자, 그러면 내가 새로 제품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한다, 판매를 한다 라고 하면 프로모션을 하거나 퍼포먼스를 해야 되거나 집중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대상이 되는 고객은 가망 고객, 신규 고객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가망 고객에다가 마케팅을 하고 그 가망 고객을 신규 고객으로 끌어오는 것이 마케팅을 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끔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 예산의 비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다 쓰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한 타겟에 집중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객과 시장을 세분화하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5가지로 나눠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지리적 세분화입니다. 시장을 나라, 지역, 주 또는 도시, 이웃 이런 지리적인 단위로 나누는 것을 지리적 세분화라고 해요. 자, 대한민국은 지금 아시아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전 세계에는 약 200개 정도의 나라가 있는데 그 많은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만큼 자원이 없는 나라도 없을 거예요. 아프리카는 보석도 나오고 유전도 있고 미국도 유전도 있고 금도 나오고 각종 그런 부분들이 있죠. 남미는 비옥하고 금도 많고 오스트리아도 금도 많고 여러 가지 러시아도 뭐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다른 많은 나라들은 자원들이 많은데 유독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어요. 아름다운 산과 강과 들이 있죠. 세계에 나가보면 그 부분이 베스트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에 있는 게 더 아름답고 예뻐요 라고 하면 더 좋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더 웅장하고 자연도 더 울창하고 하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러한 나라이지만 200개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은 약 12등, 11등 정도 하는 아주 잘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많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현상도 있죠.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한국을 가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한국에 가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는 게 쉽지 않아요. 돈이 많이 들거나 여러 가지 여건이 돼야지 오는 거지 누구나 올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어찌되었건 자, 이렇게 각 나라마다 자원이라든지 인종, 그 사람들의 특성, 그리고 기후 이런 것들을 다 판별을 해서 제품을 어떻게 판매를 할 건지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더운 지방에서 오리털 파카를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리적으로 나눠서 구분을 해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마케팅을 한다 라고 하면 전 세계에 동시에 다 마케팅을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절대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별로 한다든지 지역마다 한다든지 타겟을 정해서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구 통계적 세분화예요. 그래서 인구 통계적 세분화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연령, 성별, 가족의 크기, 가족의 생애 주기, 소득 수준, 직업군, 교육의 수준, 종교의 특성, 민족의 특성, 세대 및 국적 등과 같은 변수들을 근거로 해서 나누는 것을 말해요. 당연히 남자가 선호하는 게 있고 여자가 선호하는 게 있고 남녀가 같이 선호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만든 것들이 여성 클렌징 화장품을 남성 전용으로 만든다든지 꽃을 든 남자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화장을 남자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안정한 모델을 가지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학력으로 해서 할 수 있죠.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졸 이런 식으로 해서 추구하는 혜택과 연관이 다르고요. 그리고 소득별도 달라요.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낮은 사람과 소득이 높은 사람이 당연히 소비하는 내용이 달라지죠. 그리고 세대에 따라서 젊은 1318 세대, 청년 세대, 실버 세대, 수험생 세대, 유아 등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만들고 거기에 특성에 맞는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LG 2030 카드라든지 KTF 예전에 통신사였는데 1318 요금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서울 수도권, 광역시, 읍면에 따라서 지역에 관련된 마케팅을 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직업별에 따라서도 다른데 내가 전문직이냐 또는 도소매냐
아니면 생산직이냐 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특성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리고 직업도 맞벌이를 하느냐, 전업주부냐, 취업주부냐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벌이를 함으로 인해서 패스트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은 인구 통계적 세분화라. 자, 그러면 심리 묘사적 세분화라고 해서 구매자들을 사회계층, 개성적 특징에 근거해서 서로 다른 세그먼트로 나누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죠.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말에 놀러 가는 사람, 집에 있는 사람, 도서관에 가는 사람 그런 것도 많고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음악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책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매자들이 어떤 일과 취미, 사회 활동 이런 거, 휴가나 쇼핑, 스포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르고요. 관심도에 대해서도 달라요.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유행도 다르고 그리고 성취욕도 다르고 여가 활동하는 것도 다르죠. 그리고 의견을 내는 방법도 다르죠.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 사업,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는 사람, 교육에 관심을 갖는 사람, 제품이나 이런 얼리 어댑터에 관련돼 있는 사람, 미래에 관심 많은 사람, 문화에 관심 많은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등등등에 따라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적인 세분화로 보면 구매자들을 그들의 지식, 태도, 사용 상황, 제품에 대한 반응 등에 근거해서 나누는 것인데 상황에 따라서 추구되는 혜택, 사용자의 지위, 사용률, 충성도 등이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만족이 높으면 다음번에도 이용을 하겠죠. 소문도 내주고. 기대했던 거와 만족이 같아요. 그러면 뭐 괜찮네 하고 다른 사람한테 소개는 안 해주겠죠. 뭐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대했던 거에 만족하지 못하면 다시는 이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매 행동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태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복합적 세분화 마지막인데요. 보다 작고 잘 정의된 표적 고객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예로 프리즌 애니르는 미국의 가정을 66개의 세그먼트와 14개의 사회적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아주 세분화해서 정리한 게 있어요. 이렇게 뭐 도시에 사는 사람, 도시에 사는 뭐 60대 이상의 사람, 뭐 지방에 가서 사는 사람, 전원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형태, 혼자 살기 좋아하는 사람, 타운에 살기 좋아하는 사람 등등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게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구분해서 마케팅을 한. 자, 그래서 고객과 시장을 세분화하는 조건은 측정 가능해야 되고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충분한 규모가 돼야 되고요. 차별화가 가능해야 되고 실행이 가능해야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는 거고요. 무조건 나눈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내가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내가 마케팅하기 위한 용도로 타겟팅을 하기 위한 용도로 효율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한 용도로 세분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고객 시장을 세분화하는 것 중에 측정 가능성, 측정이 가능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분화된 시장의 규모와 세분시장에 속한 소비자의 구매력과 같은 세분시장의 특성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시장을 선정하고 마케팅 역량을 집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준거가 되는 구매력 등의 지표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는 이유는 세분화된 시장에 정작 기업이 접근할 수 없다면 그 세분화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기업의 시장 접근은 유통 경로나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떤 특성을 가진 소비자들이 특정 지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장을 갖고 있지 않거나 특정한 매체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기업으로서는 이 시장에 접근하기 매우 어려워지죠. 세분화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충분한 규모의 시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분화된 시장의 규모가 충분히 커서 기업이 이익을 올릴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데 시장이 너무 작으면 거기에서 이익을 올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시장이 충분히 크고 동질적인 소비자 집단이라야 기업이 이 시장에 진입해서 특정한 마케팅을 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차별화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세분화된 시장은 개념적으로 잘 구분될 수 있고 다른 마케팅 믹스 요소와 마케팅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요. 만일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이 향수에 대한 세일에 비슷하게 반응을 한다면 이들은 서로 다른 세분 시장으로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가 돼야지 되지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는 건 굳이 세분해서 나눌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세분화된 시장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두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세분화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기업의 효과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기업의 구체적인 실행이 없다면 그 시장은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핵심 고객은 누구일까요? 자신의 아이디어가 제품화되었을 경우에 핵심 고객, 목표 고객은 누구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목표 고객을 구분하는 기준은 연령대별, 직업별, 소득 수준별, 취미별, 전문 분야별 이런 등등 자기가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습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우선은 직업별로 구분한다 그러면 프리랜서인지 컴퓨터 프로그래머, 재택근무자인지 3세 이하의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여성인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목표 고객을 정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목표 고객이 선정이 되면 카페에 있는 활동지가 있는데 그걸 다운받아서 거기 상단에 목표 고객이 뭐뭐뭐라고 기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핵심 고객, 목표 고객이 누가 되는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 고객 관찰법이 있는데 그 사람을 관찰을 자세히 하는 거죠. 내가 목표 고객을 선정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쇼핑을 하는지, 얼마나 자주 외식을 하는지, 외식을 할 경우 주로 어떤 음식을 선호하는지, 그 외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이디어의 핵심 고객은 누가 될까요? 자신의 핵심 고객을 관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료조사를 통해서 고객 관찰표를 작성을 해보세요. 자, 관찰 기법은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거리의 관찰, 행인의 동선이라든지 트렌드, 이런 방문 지점이 어딘지, 또는 카메라를 로 녹화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 관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동 상황이나 소비자를 관찰하거나 인터뷰를 하는 방법, 가정 내에서 소비자의 관찰을 하거나 인터뷰를 하는 방법, 응답자가 일상 장면을 직접 촬영을 해서 기록하는 방법, 라디오 시청 형태로 기록을 하는 방법. 소비자의 지각에 의존하는 조사만으로는 숨겨진 욕구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비자의 니즈는 이미 존재하는 니즈와 숨겨진 니즈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니즈는 현재 고객의 마음속에 있는 욕구로서 쉽게 표현될 수 있어요. 반면에 숨겨진 니즈는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표현할 능력이 없는 니즈를 말해요. 예를 들면 소비자들은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고 시장을 움직여가기 전까지는 그것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아니, 그런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죠. 그렇지만 아이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나한테 매우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화장실 갈 때도 스마트폰을 가져가야 마음이 편하죠.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청소기를 사용을 해봤나요? 자, 일렉트로룩스라고 하는 무선 청소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에르고 라피도라고 하는 청소기는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분석을 한 거죠. 소비자들을 관찰하고 이런 게 불편하겠구나 라는 걸 찾아서 개선이 되어진 제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500개 가구의 이상을 방문해서 주부들이 청소하는 행동을 관찰했어요. 주부들이 무거운 대형 청소기를 다루는 과정에 어려움이 느끼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휴대용 청소기 사용 시에는 허리를 자주 구부리는 경향이 있어서 허리가 아파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휴대형과 대형 청소기를 합체한 에르고라피도의 개발로 대박 성공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자, 허리를 굽히지 않아요. 자, 이렇게 소비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해결을 해주니까 그 부분에서 효과를 보게 된, 마케팅의 효과를 보게 된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예를 들어 명품 가방의 가망 고객을 관찰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관찰 내용은 얼마나 자주 쇼핑을 하는가, 주말마다 쇼핑을 한다. 그리고 쇼핑을 즐기는 게 특이사항이다. 쇼핑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 백화점이나 단골, 부티크에서 하더라. 그리고 고가의 제품을 선호하더라. 쇼핑 장소에서 자주 찾는 코너는 어디인가? 봤더니 명품 코너더라. 명품에 관심이 많더라. 어느 지역에 살고 있나 봤더니 강남에 살더라. 강남 어디나 봤더니 고급 아파트에 살더라. 가족관계가 어떤가 봤더니 배우자가 의사고 자녀가 둘이 있는데 모두 결혼했더라. 그래서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있더라. 하는 것들이 관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고객과 조사원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혼자 하기 때문에 관찰을 해서 뭐 영화나 드라마 또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집안에 있는 뭐 엄마나 아빠나 뭐 형이나 동생, 누나나 동생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이사항까지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통계적인 요소는 나이, 성별, 월수입, 가족수, 직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작성을 해보는 거고요. 인구 통계적인 자료를 작성을 그리고 나서 카페에 그 내용을 올려주면 됩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